바란이다 바란이다 바란이다. 다시는 악순환이 없고 소원 성취하기를 바란이다. 다시는 악순환이 없고 소원 성취하기를 바란이다. 다시는 악순환이 없고 소원 성취하기를 바란이다. 제가 언젠가 동영상에서 어느 고승, 어느 그 수도승이 자기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일까 몸에 대한 컨트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자기 암시 작업을 하는 걸 봤어. 어떤 거냐면 그 고승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불 속에 자기 몸을 던져서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계속 어떤 작업을 하더라고요. 불 속에다 밥을 던져놓고 무슨 주문도 외우고 무슨 저기 또 주문이라기보다는 어떤 하고 막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진짜 불 속에 딱 들어가니까 안 타는 거야. 물론 이제 옷은 하나 얇은 거 하나 거쳤는데 그 불 속에서 견디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는 어느 정도 계속 자기 암시를 하게 되면은 몸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나 봐요.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맨날 처리한다 말만 하는 것 같은데 머지않아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질질이와 도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랑이란 거에 대해서 찾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잘 이것저것 정리하는 곳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커넥션 어떤 연결되는 어떤 관계, 계속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된다는 것은 딱 단절한다는 게 아니죠. 한 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니라 두고 계속 볼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영화 친구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선생님한테 친구라는 의미를 딱 되새기게 되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끝낸 사람이 아니라 오래도 계속 보고 계속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을 정도. 뭐 흔하게 봐서 불알 친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봐도 계속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커넥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이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커넥션, 연결, 관계,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남녀의 어떤 그런 그 관계 말고도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게가 있으니까 종교 같은 게 보면은 그런 게 사람을 큰 무리를 하나로 엮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커넥션이라는 어떤 그 관계, 계속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흔히들 말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주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욕을 하고 나쁜 소리를 해도 다 괜찮잖아요. 그런 어떤 불알 친구도 있지만 사회에 나가다 보면 그 정도 아니더라도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커넥션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되니까 친구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슷비슷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그 말 한마디 해주고요. 내일은 아마도 비가 안 올 것 같아서 지난번에 가지 못했던 법주사에 한번 갈 생각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좀 갈 생각이고 또 그 자동차 그 고속 주행을 꼭 해봐야 돼요. 한 달 보장 기간이 거의 다 돼가요.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 구입한 지도 벌써 한 달 다 돼가는데 다 되기 전에 미리미리 다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봐야죠. 원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기간이 안 맞아서 미리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5월 안으로 인스타그램을 오픈할 생각인데요. 그동안 잘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이제 동영상 보면은 자동차가 이쁘더라고. 이뻐. 스포츠카는 역시
디자인이 생명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성능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카에 관심이 있고, 스포츠카 또는 쿠페 또는 쿱이라고 하죠. 유명한 그러니까 슈퍼카를 또 안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카의 어떤 매력적인 맛에 좀 빠지게 됐어요. 해서 말인데요, 제가 다 아는 슈퍼카 세 가지의 디자인 한번 비교를 해 볼 거예요. 쭉 유심히 봤는데, 요게 바로 그 유명한 람보르기니, 다 터보급인데, 람보르기니 하면은 딱 디자인이 특징이 있죠. 바퀴벌레 기어가는 모습처럼 아주 납작하게 돼서 남성적인 미가 뛰어난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르쉐, 이 개구리 앞에서 본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의 이것도 터보예요. 터보.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이거는 뾰족뾰족 튀어나왔고, 이건 둥글둥글하죠. 근데 요거는 페라리야, 페라리. 봤더니 포라리라고 하더라고요. 페라리는 람보르기니랑 포르쉐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터보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포르쉐는 둥글둥글하고 라이트도 동글동글하고,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보면은 다 터보급인데 뾰족해가지고, 원래 람보르기니 그 독특한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 포르쉐도 그렇고, 근데 페라리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꼭 막 비교해봤더니. 그리고 옆모습도 보게 되면 요게 바로 람보르기니, 완전히 앞에 뾰족하게 요거는 포르쉐도 앞에 보면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페라리인데 람보르기니랑 이 포르쉐를 마치 두 개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다 이쁘지 않아요? 다 개인적으로 다 취향하는 게 다 다르니까 어느 걸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슈퍼카가 확실히 말 그대로 슈퍼카입니다. 아주 그냥 잘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막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막 욕심이 생기는 거야. 나도 돈을 좀 벌어서 슈퍼카를 한번 구입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욕심 한번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를 한번 소개시켜줬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가 생겼냐면은, 우리나라에서 2억 정도 하는 차가 가장 비싸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본이 잘 사니까 일본은 어느 정도일까 하고 딱 찾아봤는데, 의외로 일본에서 가장 비싼 차가 2억 3, 4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일본에서 가장 비싼 그 차가 일본산인데 2억 3, 4천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가 국산인데 2억 정도 되는 거 보면은 거의 비등비등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력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제품이라는 거 많이 일본을 따라잡았고,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근데 자동차에서도 그 정도인지까지는 몰랐어요. 전자제품만. 이게 바로 일본에서 가장 비싸다는 혼다 NSX 2370N, 그러니까 2억 2,59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혼다 NSX, 이게 일본에서 가장 비싼 차다. 그리고 이게 어울림 벵가리 국산인데 1억 3천에서 1억 9천, 가장 비싼 게 거의 2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2억 정도 되는 이 차가 있고, 일본에서도 2억, 가장 비싼 게 2억 한 3천 정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2억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따라잡았다는 거죠.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야, 우리나라가 자동차에서도 이 정도 따라잡는구나.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세계적인 슈퍼카 수준의 어떤 차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는데, 일본의 그 슈퍼카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우리나라 슈퍼카 2억 원 정도 되는 차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밖에 안 된다는 거. 물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가격 면에서 이 정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센세이션 하면서 아주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전자제품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자동차에서까지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인가. 어쨌든 참 신기해서 한번 소개시켜줬습니다. 아무튼 자동차 가격에서 한 가지 놀랐고 나머지는 이제 전자제품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많이 다 알겠죠. 그래서 슈퍼카의 매력이 만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일본 차나 아니면 국산차를 이렇게 보다가 워낙 이 인지도가 높으니까 슈퍼카가 람보르기니니 포르쉐니 페라리 같은 거 인지도가 워낙 많으니까 저절로 막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아, 정말 세계적인 명차. I love 슈퍼카, I love 슈퍼카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히 한번 얘기해보죠. 그리고 오늘의 구호는 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indecisive에서 우유부단하다 문자고 위시워시, silly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she's so silly 그런 말 했었죠. 근데 오늘은 또 성격 중에서 하나 일관성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뭔가 좀 뚜렷하게 하는 일관성이 있다. 딱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이것도 문자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consistency에서 나온 것 같은데 consist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consistent 의견, 말, 행동 등이 뭐뭐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일관성이 있다. 참 성격이 변하지 않고 꾸준하다. consistent. 근데 일관성이라는 걸 찾아보면 coherence라고 있더라고요. coherence. 일관성, 밀착성. 밀착성이 왜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참 일관성이 있다 그럴 때 참 뭔가 우리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일관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 참 뚜렷해 아니면 뭐 아주 고다 변하는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격에는 보통 문자 같은 거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e's pretty consistent. She's pretty consistent 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지난번 인천에서 사온 그 소라인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이쁘지 않아요? 자연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물론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의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안에 내장이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삶아서 먹고 나서 밖에다가 하루 놨는데 여기서 엄청 냄새가 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새 파리가 였다가 찌꺼기에다가 알을 낳았어. 그래서 구데기가 생겼었는데 그거 깨끗하게 치웠어요. 어쨌든 간에 구데기가 아주 그냥 백인처럼 아주 하얗죠. 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여름날 바닷소리를 듣고 싶으면 귀 한번 대보십시오. 저 멀리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머지않아 처리한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를 빕니다.